면접은 소통이다. 자, 됐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어떻게 하면 실무 면접에서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실수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면접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이제 저희가 묻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라이브로 이제 들어오실 거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벌써 답을 해주셨어요. 면접은 소통이다. 자, 정아 씨 고마워요. 네. 자, 그러면 또 면접은 무엇이다? 땡땡. 자, 이게 아무래도 또 대한항공에서 1차 질문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면접은 땡땡이다 라고 우선 주제를 잡아봤고요. 네. 자, 실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면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면접은 바로 세일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어머니께서, 가까이 계신 어머니께서 홈쇼핑을 보시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면접과 홈쇼핑이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력적인 상품이 선택돼서 이제 고객의 집까지 오게 되죠. 근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회사가 잘 맞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 우리 회사 유니폼을 입었을 때 적합할 사람이 뽑혀서 또 회사와 함께하게 되는 게 바로 면접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면접은 소통이다 가 아니라 세일즈다. 면접은 소통이다. 우리 정아 친구의 말을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홍쌤은 네. 면접은 세일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정도 답변에도 만족을 했으면 우리 하트를 좀 짱짱짱짱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면접을 또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또 궁금한데, 또 그 사이사이 또 자신 생각을 적어주시면 더 네. 좋겠습니다. 자, 뭐 더 이상은 없나요? 면접은 땡땡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면접장에서 면접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면접관이 물으셨어요. 네, 면접은 땡땡입니다. 이러진 않겠죠? 자, 그래서 오늘 자신의 생각을 조금 말해보는 연습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심장이 아주 쫄깃쫄깃하실 거예요, 오늘 발표를 해서. 그래서 조금 오늘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실무 면접에 바로 뭐 이제 나올 텐데, 합격한 친구들은 이제 나올 텐데, 2018년 작년부터도 올해부터도 계속 바뀐 게 뭐죠? 뭐 보통은 목요일이었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많이 바뀌어서 바로 다음 날부터 네.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확인을 안 해봤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웬만한 걸 다 죽여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합격했는데 연락을 제가 못 받아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민을 하시면서도 아마 지금 이 또 화면을 많이 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땡땡이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면 네. 좀 준비된 면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접에 대해서 본인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 그 면접이 어느 정도 준비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면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면접은 기억이다. 기억이요? 네. 기억이 아니고 기억이 아니고 기억. 기억이다. 아까도 우리 홍쌤께서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세일즈다. 자, 기억이 돼야 되고, 사실 그건 다 기억이거든요. 그렇죠. 세일즈를, 물론 나를 팔아야 그 상대가 나를 사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보면 면접은 찰나예요. 그쵸?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기억이 돼야 되냐? 내가 기억이 돼야 되거든요. 나를 파는 거는 저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선은 누군지를 알아야, 기억이 되어야 그 사람이 나를 살지 안 살지, 네. 또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서요. 저는 면접은 기억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개팅에서 또 소개팅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네. 자,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자, 소개팅을 한 30번 한 사람이랑 소개팅을 처음 한 사람이랑 느낌이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네,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30번 한 면접처럼 30번의 소개팅을 한
과정에서 정말 한 사람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30번의 면접. 그런데 실제로 면접관에게서는 10,000명 정도의 면접이겠죠. 네. 그리고 1대 8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2대 8로 해서 하루에 한 1,700명에서 1,800명을 면접을 본다고 저희가 계산을 했었어요. 한 주에 8명씩 들어와서 네. 1시간에 4조. 네. 그리고 그것이 한 8시간을 통해서 한 7일 정도라고 하면 거의 네. 8,000에서 9,000명이 되는데, 자, 그러면 하루에 1,700명이니까 뭐 조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한 300명에서 400명은 만나시지 않을까. 네. 하루에만도. 네. 그런데 과연 300명을 다 만난 후에 내가 합격을 기억이 될까? 위암 기억. 네, 기억이 될까? 합격은 저는 그 다음이라 생각하고요. 네. 기억이 될까? 그래서 기억이 되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 그러면 기억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제 거에 좀 동의를 하시는가요? 많이 동의하죠. 네. 예. 그래서 300명 중에 내가 기억이 되는 방법. 그게 사실은 실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이 네. 들고요. 조금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실수하지 않아야 될까라는 것이 오늘의 또한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접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실물 면접에서 실수하면 뭐 안녕하는 거죠. 뭐 2차 뭐 임원 면접 있겠습니까? 뭐 3차 안녕하는 거죠 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차 실물 면접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럼 기억나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데, 그 기억나게 하는 것 중에서 그러면 좀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네. 그래서 소주제를 정했죠, 선생님? 네. 뭔가요? 바로 말하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주제는 말하기입니다. 네. 자, 말하기에서 뭐 다른 것도 중요하죠. 네. 그렇죠? 뭐 태도도 중요하고 인사 방법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표정, 미소도 중요하고 형식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뭐니 해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말하기에서 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기억이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선은 기억하게끔 말을 잘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말을 잘못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지금 우선 말을 잘 하는 과정과 방법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저희가 또 가르쳐주기도 있지만, 지금은 말을 했을 때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네요. 페이스북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셔서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네.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네, 말에서 실수하지 않자. 네, 자, 조금 또 세분화하실까요? 네. 조금 세분화해서, 자, 말하기에서 그럼 실수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3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괜찮으시면 하트 뿅뿅 좀 해주세요. 하트 뿅뿅. 들을만하다, 재밌다, 그러면 하트 뿅뿅. 자, 여기서 그만해라! 그러면 안녕하고 손 흔들기. 재미없어. 그럼 손 흔들기. 자, 근데 만족도가 높으면 하트 뿅뿅.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사랑 표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표시와 하트 표시 감사합니다. 괜찮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았다. 우리가 말해서 실수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말해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좀 한번 선생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네. 말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3가지. 장난이네. 지금 감사합니다. 저희가 뿅뿅. 네.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일단은 말을 하실 때 주제를 정하고 답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또 주제를 잡으시는 게 그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3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을 잘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선 면접에서 들어갔을 때 말해서 실수하지 않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합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우선은 실수만 하지 말자. 그러면 실무에서는 조금 더 좀 합격 퍼센트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좀 말씀하는 건데 첫 번째는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하자. 자, 지금도 저희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주제를 정했나요? 아니면 그냥 놀자 방송을 하고 있나요? 자, 주제를 정했을 때와 주제를 정하지 않고 저희도 방송할 때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오늘 뭘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뭘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쵸? 그게 사실 여기 주제예요. 네. 이 주제가 보이지 않았다면 그냥 오늘 뭘 할 거지? 방송이 뭐야? 주제가 뭐야?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맞춰서 포커스가 되지 않은 말은 어떻게 보면 잡담으로 들려요. 네. 자, 그래서 주제의 중요성을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주제가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질문? 어떤 질문? 저는 면접에 있어서 네. 질문 자체가 거의 90% 이상을 주제를 하나 꼭 꼽아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네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받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서비스와 안전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라는 숫자나 또 경력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한 수치로 몇 번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서비스와 안전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 하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본인의 성격의 장점을 말씀해 보세요.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들의 유형이어서 주제가 꼭 있어야 합니다. 네. 좀 어렵게 말하시네요. 조금 이제 알긴 하겠는데, 이런 것이 질문이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격의 장점 물어보겠구나. 성격의 단점 물어보겠구나. 그리고 서비스와 안전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도 나오겠구나. 근데 지금 사실 여러 개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조금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집중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왜냐면 당황스러운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말을 좀 쉽게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이거예요. 저는 좀 어렵게 좀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쉽게. 네. 자, 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죠. 네. 자, 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있으세요? 별명? 네. 여러 이게 가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즉석이에요. 라이브예요, 선생님. 그래서 좀 약간 양해를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뭐 짜고 막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주제 정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얘기하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별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혹시나 있는지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면접관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선생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일단 제 별명은 궁금하죠? 짜잔! 원장님께서 지어주신 콕콕콕도 있고요. 네. 의성어죠. 그리고 또 쿠크다스라는 별명, 또 집고양이라는 별명, 이렇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별명이란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주제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주제가 세 가지긴 한데 세 가지 다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면접에서는. 우선은 다 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말하는 거죠. 안 돼. 뭐 집고양이도 말하고, 또 코코다스도 한번 생각하고, 또 뭐라 그랬지 아까? 뭐 코코코? 또 있어요. 막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선은 다 이야기를 해봤자 들리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아까 말했죠. 말하기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면접은 저는 기억이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다 말했을 때 과연 기억이 될까요? 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콕콕콕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콕콕콕? 네. 네. 제가 이제 감정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저 사람의 변화에 민감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걸 콕콕콕 잘 집어내서 저희 원장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설명하시겠군요. 자, 아까 그래서 저와 홍세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셨을 때
금방 조금 전에 말했을 때처럼 네, 콕콕콕도 있고요. 코코다스도 있고요. 집고양이도 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사실 안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말을 했는데 기억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면접의 요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설명한 것처럼 제가 그 별명이고 또 별명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제를 정하라. 주제를 정해서 쉽게 설명하는 것이 네, 오늘의 결론 기억이 된다 였습니다. 그것이 실수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자, 실수하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지만 네. 또 두 번째로는 네. 장황하게 또 횡설수설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도 답변을 하다 보면 조금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좋은 점을 한 가지 어필을 해야 하는데 두 가지, 세 가지 하다 보면 이것이 망가지는 면접이 됩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 자, 이게 좀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텐데요. 자기소개를 보통 얘기할 때 1분 자기소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1분 자기소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묻고 싶은 말이에요. 네, 가능은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어려워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 1분 동안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끝에 말씀드린 거에 대한 통일성을 잡는 게 강사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예요. 네네네. 그게 일관성이죠, 일관성. 근데 면접을 연습을 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주제 있게 자기 자신을 설명해 본 경험이 없거나 네. 그거에 대한 정리가 없다라면 사실상은 통일성, 일관성 그리고 그것을 1분 동안 상대가 질리지 않게 맞아요. 질리지 않게가 중요해요. 질리지 않게. 네. 실컷 얘기했는데 근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1분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분 자기소개서를 말할 때는 정말 주제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자신의 경험을 다 담으려면 금방 말한 것처럼 장황스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저 친구가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똑똑한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주체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다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배려심도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상대를 잘 서비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 얘기를 하다 보면 과연 1분 안에 과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네. 그게 조금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를 하려고 했을 때는 굉장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특징과 자기에 대한 장점을 많이 갖고 온 사람만이 실수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지만 또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또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루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분. 저는 지루합니다. 못 버틸 것 같아요. 저는 한 30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30초 정도를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녹음을 한번 해보시면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루해 하면 다시 고치시고 잘 들려 라고 하시면 그냥 유지하시는 걸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시면서 어떤지 그리고 또 상대방이 잘 들리는지 그리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맞아요. 나는 누군 것 같아요. 이게 자기소개를 했지만 듣고 나서 상대방한테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맞는지 이게 정말 어울리는지 또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 말해놓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어떤 사람으로 보여집니까를 꼭 질문하셔서 질문의 주제와 내 답변과 좀 일치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5시 26분이군요. 굉장히 지금 바빠지는 시간일 텐데 아마 검색어 1등이 아마 오늘은 대한항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뭐 첫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자, 면접이 아니라 이제 서류 마감 날 오전에 4,000명이었는데 마감하는 저녁 시간에 11,000명이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6,000, 7,000명이 하루에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작성을 잘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고, 뭐 변화의 중요성도 좀 볼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아마 두 번, 세 번째 지원한 친구들은 좀 요번에는 슬픈 그런 불합격의 소식을 받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마 지금 굉장히 긴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또 실수하지 않을까. 또 실무 팁을 항상 여러분들이 발휘를 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올 때마다 신선하네요. 고맙습니다.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하트 막 뿅뿅 날라오고. 자, 썸업도 좋고요. 주제가 달라야죠. 그래서 네. 할 때마다 방송에 대한 주제가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기억이 된다는 건 굉장히 내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뇌리에 인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도 좋지만 우선 첫 번째로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하라.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말자.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말자. 1분도 좋지만 정확하고 짧게 자신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정해서 말하는 것이 더 잘 들린다.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거죠. 네, 효과적이고 또 중요한 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오늘 계속 항상 좋은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저께도 방송하고 오늘도 방송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저는 입시는 방송을 안 하고 입사 위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목요일만 볼 수가 있고 우리 선생님은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보고 선생님 이쁘시면 계속 들어오시는 걸로.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기억에 나시면 들어와 주시고요. 네. 이분 지금 방송 시청 중이신 분 칭찬해 주신 게 제가 아니라 원장님. 저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예, 뭐라고 쓰셨나? 네, 저를 처음 보신다니까요. 저를 봤구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에서 실수하지 않자. 이제 실수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서 또 실수하지 않는 거에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되지 않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거로 정하셨습니까? 네. 해야 할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면접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네. 질문을 들으셨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긴장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지도 까먹으시고 질문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면접에서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나오세요. 그럼 그거 하나 얘기할까요?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슬픈 이야기이십니까?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항공에서 정말 묻는 질문이에요. 대한항공에서. 네. 어떤 질문일까요?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 맞아요. 그래서 요번에 제발 그런 친구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원장님 항상 응원해요. 네네네. 항상 저는 응원한대요. 자, 여러분, 정말 실수를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해야 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뭐라고 쓰면 궁금해요. 정말 이거는 하지 마세요 하는 거 오늘 중요합니다. 네. 지금 방송 들어오신 분은 놓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으실 분들은 요거는 놓지 말고 하셔야 돼요. 어제 축구도 끝까지 본 사람만 그 골을 넣는 거 보셨죠? 네. 필사생즉, 필즉생사 맞나요? 저 조금 헷갈렸어요. 또 무슨 말인지 알죠? 죽으려고 하면 살지만, 살려고 하면 죽지만, 죽을 각오를 다하면 산다. 이거 아시죠? 요게 어저께 그 후반전에 여러분 우리 한국팀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니까 세계 1위도 이긴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축구팀이 계속 칭찬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환 그 해설가가 욕먹기 전에 좀 잘하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욕먹기 전에 잘하지. 여러분, 그래서 면접에서도 욕먹기 전에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면접에서도요,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욕을 먹는 순간에 어딜까요? 실제로 면접관이 욕을 하진 않습니다. 네. 앞에서는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네, 안녕하세요. 네, 하지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욕을 합니다. 자, 무슨 질문을 받았길래 어떻게 대답했길래 욕을 먹을까요? 자, 그래서 질문이 조금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질문은 왠지 쉬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혹시 제가 생각하는 질문을 선생님이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아, 어렵습니까? 근데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네. 자, 좋은 질문이 아니고 부정적인 질문이라고 질문. 얘기했어요. 자, 어떤 얘기일까요? 아까 네가 잘 맞췄나요? 네, 정확히 네, 말씀하셨군요. 다행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네네, 정확하게 말을 했네요, 다행히. 자,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욕을 먹을까요? 욕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욕 먹으면 다음 서류 합격이 안 돼요. 아유, 잘 못했으면 인정이라도 하지. 아유, 제가 잘 못했구나. 오늘은 자기 실력 발휘를 못했구나. 이 정도는 욕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욕 먹기 전에 잘해야죠. 욕 먹으면 다시 기사 회상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 맞춰봐요. 하나 그냥 찔러봐. 어떤 질문? 회사에 관한 질문이에요. 회사에 관한 질문. 저 본인에 관한 질문은 안 해요. 자, 소금? 좁혔어요. 제가 좁혔어요. 꼴대를 좀 좁혔어요. 말해보세요. 자, 본인의 질문 아니고요. 회사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어떤 질문일까요? 감사합니다. 브라보. 맞아요.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부정적인 질문. 자, 제가 박수를 쳤는데 우리 지금 페이스북 놀랄 거예요. 왜 우리 두 사람이 박수를 쳤을까? 대한항공의 단점. 아우, 막 하트 날라오네. 막 스스로 하트 하시네. 이젠 자동이야. 막 스스로 하트하고 막 하트 날라고. 대한항공의 단점을 이야기하라는데 막 정말 신이 났어. 여러분, 안 돼요. 오늘 대한항공 잘 됩니다. 만났다. 이때야! 바로! 와, 오늘 날 잡았어. 물어봤으니까 나 오늘 끝까지 하고야 말 거야. 대한항공 단점. 와! 축구 봅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은 가장 피해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단점입니다. 특히나 지금 대한항공은 예민합니다.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내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도 알고 있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내 뒤에서 많이 들리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항공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정말 적나라하게 말을 하는 거죠. 죽으려고. 즉사.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죽으려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부정적인 기사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기사. 예, 단점은 그래도 조금 피해갈 수 있는데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했었는데 그냥 가감없이 말을 했대요. 너무 큰 단점과 너무 큰 부정적 기사를 정말 기억하셨죠. 정말 기억을 잘 하신 거죠. 아시더라도 부족하셨더라도 알고 계셨더라도 그거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 필요는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이 조금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없습니다. 네, 생각을 안 하고 대답을 하시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설명하는 건 그나마 난데요. 이 단점을 정말 장황하게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다가는 여러분 서류는 탈락이십니다.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네, 그렇죠. 네네. 아니 지금 실무는 당연히 탈락하는 거고 다음도 탈락. 그래서 실수는 정말 이거는 급수를 찌른 거예요. 근데 실수 정도가 아니라 아니 난 너를 다시 안 만날 거야. 작정하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가려서 하셔야 되는 거. 자, 어떻게 보면 칭찬도 가려서 하잖아요. 진짜 칭찬을 해야 되는데 가려서 칭찬해야 되는 것이 좋은 칭찬인지 아픈 칭찬을 또 하면 안 돼요. 근데 단점은 또 단점 같지도 않은 단점을 말하면서 또 칭찬한 것처럼 하면 그것도 사람을 비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 적나라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굳이 해서 나의 얼마나 많은 실수를 잘못된 점을 또
보여주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자가 오늘의 사실 3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볼까 봐요. 자, 정리 해볼까요? 네. 선생님? 짜잔! 첫 번째, 우리가 실무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지 맙시다 라고 했고요. 네.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실수를 그러면 줄이면 될까요? 첫 번째, 주제를 정해서 답변을 합니다. 네, 주제를 정해서 말하자 였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특히나 면접은 기억이니까. 딱 한 가지 주제로 답변하자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짜잔! 장황하게 설명하려 하지 말자입니다. 네, 저는요 어디서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 승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며 승무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직능력이 무엇이며 또한 이런 걸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발표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장황. 그리고 우리는 고요. 고개 끄덕끄덕.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안 들으면서 자기 자신은 계속 일장 연설을 하면서 시간은 나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다른 밖에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는 3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 짜잔! 질문을 잘 듣고 죄송합니다. 네. 질문을 잘 듣고 네. 해야 할 말을 하자입니다. 질문을 끝까지 잘 듣고 해야 할 말을 하자. 하고 싶은 말 대신에 해야 할 말을 하자.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말을 하는 건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굳이 하지 말아도 될 말을 끄집어내서 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의 면접에서 실무에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벌써 40분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시간은 사실 너무나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네. 한 40분 정도로 방송을 줄였습니다. 네. 뭐 이 정도라도 여러분들 실무 면접에서 도움이 될까요? 네. 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발표가 아직은 나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시청자가 많았나 봐요. 자, 그래서 우선은 6시에 방송하니까 자, 필생즉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면접, 1차 면접에서 좋은 소식으로 합격의 소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는 당연히 합격해야 1차 면접에도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또 뵙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비가 올 것 같네요, 선생님. 네. 우산 갖고 오셨나요?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자, 면접 기간에도 아마 장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얼굴 화장 예쁘게 했는데 어지고 지어지지 않고 또 대답을 못했다고 또 엉엉 울어가지고 팬도 내지 마시고 또 비 오는데 우산 안 가져가가지고 머리 흐트러져서 옷 다 젖고 머리도 젖고 슬픈 날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자, 준비 잘 하시고요. 또 꼭 준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네. 뭔지 아세요? 추가적으로 네, 꼭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할 준비물. 이거 모를까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까요? 자, 대한항공은요,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돼요. 물론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자, 그래서 신분증 꼭 챙기셔야 되고요. 수험표는 네,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제가 방송으로라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 준비물 꼭 챙기시고요. 그날 비가 오겠다 예상되시면 우산도 꼭 챙기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선생님 뭐 더 또 주의하실 거? 저 대신에 한 번 더. 여러분, 네. 이제 아마도 오늘 6시에 발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발표가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희소식, 또 어떤 분들에게는 슬픈 소식으로 들릴 수 있지만, 네.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은 아니니까 네.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좋은 소식 들으신 분은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실무 면접에서 좋은 팁을 가져가시고 네. 또 조금 슬픈 소식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놓치지 말고 자주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자주 못 뵈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더 자주 찾아갈게요. 나는 안 갈 수도 있어. 저 혼자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가겠습니다. 저 8월부터 바빠질 것 같아요. 사실 다음이 7월인데 정말 7월부터 너무 바빠질 것 같아서 조금 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전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저 아니고도 이제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뭐 특별반 수업 뭐 문의하시면 요청하시고요. 네. 7월에도 정규반, 그다음에 입시반 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합니다. 화이팅.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뿅뿅. 뽕 사라집니다.